장꾀도사 팔복이의 인생 역전.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공대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아주 욕심쟁이였고 남 괴롭히는 일에는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3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생각은 짧지만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부인과 뭐든 다 자기 것이어야 속이 후련한 욕심쟁이 아들 석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곱단이라는 딸도 하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씨도 곱고 예뻐서 공대감의 딸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공대감 집엔 얼굴이 곱기로 소문난 여종이 있었는데 대감은 볼 때마다 그녀를 탐냈습니다. 이미 혼인도 하고 자녀도 있는 유부녀임에도 말이지요. 하루는 공대감이 그 여종의 남편 칠뜨기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 나하고 내기 하나 하자. 예? 갑자기 그것이 뭔 말씀이셔요? 네가 내기에서 이기면 종문서를 없애고 너희 식구를 몽땅 풀어주겠다. 대신 내가 이기면 네 처를 내 첩으로 삼겄다. 알겠냐? 아니, 또 왜 그러신데요? 어찌 그런 억지를 부리시려고 하십니까요? 예끼 이놈! 상전한테 감히 억지를 부리다니 말본새가 아주 방자하구나. 못 배운 거 티내지 말고 잘 듣거라. 정정당당하게 내기를 할 터이니 내일 점심때까지 말이다. 달걀 한 꾸러미를 구해오거라. 단 조건이 있다. 그 달걀은 반드시 수탈기 낳은 것이어야 한다. 아이고 대감마님, 세상에 그런 내기가 어디 있대요? 어허, 시끄럽다 이놈. 다 들었으면 그만 꺼져라.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습니다. 칠뜨기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골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지요. 끙끙 앓고 있는 칠뜨기를 보고 그의 아들 팔복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대감마님이 말한 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지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응? 네가 어쩌려고 그러냐? 걱정 마셔요. 제가 내일 대감마님께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팔복이는 아버지 대신 공대감이 있는 대청마루로 갔습니다. 팔복이를 본 공대감이 버럭 화를 내며 물었지요. 야 이놈아, 네 애비는 어디 가고 네가 왔냐? 대감마님, 저희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요. 글쎄, 저희 삼촌이 지난밤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삼촌네 집에 가고 없어서 제가 대신 왔어요. 라고 하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공대감은 소리쳤습니다. 예끼 이놈아, 세상에 어떤 사내가 애를 낳는다는 게냐? 참 오래 살다 보니 별 해괴망측한 소리를 다 듣겄네. 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팔복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수탉은 어떻게 알을 낳는데요? 공대감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가 늦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한 내기가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 입으로 인정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린 팔복이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것입니다. 화가 난 공대감은 다음 날 다시 칠뜨기를 불렀습니다. 내가 말이다. 지난 내기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 대신 이번 내기는 피해가지 못할 것이야. 칠뜨기의 얼굴은 이미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대감이 또 무슨 패악질을 부릴지 불안했기 때문이었지요. 별거 아니다. 그냥 산에 가서 산딸기 좀 따오거라. 아이고, 지금 한겨울인데 산딸기를 어찌 따온단 말이어요? 시끄럽다.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공대감은 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고 한 것입니다.
칠뜨기는 속이 탔습니다. 이 난관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칠뜨기는 아들 팔복이에게 사정을 말하고 방도를 물었습니다. 팔복이는 밤새 고민했지요.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인지 다음 날 아침 일찍 공대감에 처소로 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요, 대감마님. 아니, 이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냐? 저희 아버지가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황소만한 독사한테 물려 그만 다리가 뚱뚱 부었습니다요. 라고 말하자 공대감은 황당해하며 야 이놈아, 황소만한 독사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겨울잠 자는 독사가 어찌 나와서 사람을 문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독사가 하는 말이 산딸기 따먹으러 나왔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놈, 내가 또 당했구나. 공대감은 팔복이한테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기에서 이기면 종문서를 없애고 풀어준다고 하셨으니 약속은 지키시는 게지요? 공대감은 어떻게 해서든 우겨보려 했지만 팔복이가 이 사실을 사또에게가 모두 고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오기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내기에서 진 공대감은 결국 팔복이네 식구 모두를 면천해 주었지요. 그렇게 팔복이 가족들은 그 마을에서 이제는 평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팔복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대감의 딸 곱단이와 팔복이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며 동무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사실 곱단이는 늘 사람들에게 막무가내였던 가족들을 향한 원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팔복이가 큰 위로가 되어 주었지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실까? 마을 사람들이 식구들을 욕하는 것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곱단이는 큰 결심을 한 듯 팔복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팔복아, 우리 멀리 도망가서 살래? 곱단 아가씨, 왜 그러세요? 미우나 고우나 내 핏줄이고 내 가족인데 어찌 그러세요? 그날은 그렇게 곱단이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팔복이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도 곱단이를 마음속에 품고 소중히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의 남모를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대감의 아들 석구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긴 여정 동안 나귀를 끌어주고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뭐든 제 맘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납고 욕심이 많은 석구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은 근방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후하게 품삯을 쳐준다고 해도 석구의 수발을 들며 한양에 다녀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석구는 어려서부터 종으로 부려 익숙하고 만만한 팔복이를 찾아갔습니다. 야, 팔복아, 네가 내 과거 길에 시중 좀 들거라. 아이고 싫습니다. 이놈이 내게 또 혼나고 싶은 것이냐? 좋은 말로 할 때 말 듣거라. 내가 특별히 널 생각해서 한양 다녀오는 품삯을 선불로 주마. 그리하여 결국 팔복이가 석구의 과거 길 수발을 들며 한양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 가는 길에 주막에 들러 밥을 먹을 때면 석구는 비싸고 좋은 걸 먹고 팔복이에게는 나물갱죽 같은 가장 싼 음식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원래 별것 아닌 일에 뚜껑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석구에게 많은 순환을 당해온 팔복이는 이참에 석구를 아주 제대로 골탕 먹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어두워질 무렵 석구와 팔복이는 어느 주막에 들러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석구 자신은 팥죽을 시켜 먹고
팔복이에게는 멀건 나물갱죽 한 그릇을 시켜주었지요. 나물갱죽이 나오자마자 후루룩 다 마셔버린 팔복이는 잠깐 한눈을 팔고 있던 석구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좀 전에 팥죽에 새똥이 떨어졌습니다. 뭐? 뭐라고? 어둑어둑한데 팥죽에 떨어진 새똥을 어찌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팥죽이고 어느 것이 새똥인지 구별도 되지 않았지요. 찝찝한 나머지 석구가 팥죽을 입에도 못 대자 팔복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팥죽 안 드실 거면 버리느니 제가 먹어도 될까요? 허허, 천한 놈. 네 맘대로 해라. 그날 이후 팔복이는 석구가 시킨 음식에 떡국의 주막 주인이 코를 빠뜨렸네, 백숙을 죽은 닭으로 끓여냈네 하면서 석구가 음식을 찝찝해서 못 먹게 만들어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몰래 나와 나귀를 팔아먹고는 한양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라 그런지 자는 동안 도둑놈이 훔쳐갔나 봅니다요. 라고 거짓말도 했지요. 석구 입장에서도 뭔가 기분 나쁘고 당하는 것 같은데 딱히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속되자 팔복이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 석구는 차라리 팔복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팔복이에게 고향으로 먼저 돌아갈 것을 명하면서 공대감에게 전하라며 편지를 한 통 써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팔복이 이놈 때문에 그동안 말도 못하게 고생이 많았습니다. 열불이 터져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놈이 집에 도착하는 대로 용왕담 깊은 곳에 풍덩 빠뜨려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 제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보고 한 달쯤 뒤에 내려가겠습니다. 그 편지를 안고 팔복이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장꾀를 잘 부리는 팔복이지만 그를 잃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다른 촉이 있었지요. 팔복이는 대감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친절한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보리떡을 주고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저기 스님, 제가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편지 하나만 대신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은 흔쾌히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아버지, 저는 팔복이 덕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팔복이는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곱단이와 혼인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팔복이가 석구 편지의 내용을 180도 반대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공대감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석구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오? 잘 봐봐요. 팔복이가 도와줘서 우리 석구가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 했다잖수. 그래도 팔복이 그놈 머리 좋은 건 우리도 다 알잖아요. 진짜 이번에 제대로 우리 석구가 크게 도움을 받았나 보네. 우리 석구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테니 장원급제한 대단한 우리 아들 말 믿고 혼인시킵시다. 그렇게 팔복이와 곱단이의 혼인은 일사천리로 치러졌습니다. 석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말입니다. 곱단이와 혼인의 기회를 엿보던 팔복이의 계획이 드디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깊은 밤, 공대감의 아들 석구가 한양에서 돌아왔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물론 떨어졌고 돈도 없고 나기도 없이 혼자 몸으로 힘들게 온 것이었지요. 세상 지저분한 모습에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석구를 본 공대감과 부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것이야? 너 장원급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것이 뭔 소리예요? 저는 팔복이 놈 때문에 개고생이란 개고생은 다 하고 집에 겨우 왔다고요. 팔복이 이 썩을 놈 어디 갔어요? 라고 하면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공대감과 부인은 팔복이가 가져온 편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팔복이가 꾸며낸 짓이란 것도 말이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대감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팔복이 놈을 잡아다가 당장 망태기 속에 집어넣어서 용왕담 깊은 곳에 던져라. 아이고, 그런데 대감마님, 지금은 너무 깜깜해서 용왕담 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좀 힘들겠는디요. 잘못하다가는 저희도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요. 그럼 일단 그 근처 소나무 가지에 걸어두어 하룻밤 꽁꽁 매달아 뒀다가 혹시라도 사람들이 보기 전에 새벽 일찍 서둘러 깊은 용왕담 물에 빠뜨리고 오너라. 팔복이는 공대감의 명을 받은 하인들에게 순식간에 온몸이 묶이고 망태기에 담긴 채 용왕담 근처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팔복이는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낮이고 밤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나마 오가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산도적이나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둑들이 숨어 다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 정말 무슨 좋은 수가 없나? 팔복이는 이런저런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서 혼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구시렁대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킁. 답답하다, 킁, 답답해, 킁킁. 잠시 뒤 어떤 사람이 커다란 주머니 하나를 등에 메고 킁킁거리며 팔복이가 매달려 있는 소나무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팔복이가 여유로운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갑자기 들려온 사람 소리에 깜짝 놀란 사내가 위를 올려다 보았지요. 그런데 웬 사람이 망태기 속에 담겨 거꾸로 매달린 채 구멍난 곳으로 눈만 빼꼼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 깜짝이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아, 별거 아닙니다. 그냥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병을 좀 고치고 있지요. 아니, 그것이 뭔 소리요? 병을 고친다고? 그렇지요.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 있지요. 아, 소문은 내지 마시고요. 아니, 그건 또 왜요? 너도 나도 와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달려들면 골치 아프지 않겠소?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있어야 병이 낫는 거요? 그거야 얼마나 심각하게 아픈지에 따라 다르지요. 아마 코가 막혀서 숨쉬기 힘들 정도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잉? 내가 코가 답답하다는 것은 어찌 알았지? 그것은 제가 그냥 예를 든 거지요. 나도 사실 코가 답답해서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 들어온 것이거든요. 사내는 솔깃했습니다. 아, 그렇구만. 그런데 진짜 다 나았어? 다 나았고 말고요. 그런데 인시쯤에 내려줄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조금 더 이러고 있어야지요. 인신아, 다 나았다며 뭐하러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내가 내려줄 테니 나랑 바꿉시다. 어서 나오시오. 나도 병 좀 고쳐봅시다. 사내는 그렇게
팔복이의 말에 속아 그를 꺼내 주었고 대신 자신이 망태기 속으로 들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빠져나온 팔복이는 한숨을 돌리며 그 사내가 들고 왔던 자루 안을 살펴보니 비단에 고급 장신구 등 귀한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상대로 그 사내는 도둑이었고 마을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훔쳐서 달아나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팔복이는 그것들을 모두 챙겨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 사내는 결국 새벽녘에 공대감의 명을 받은 하인들의 손에 의해 용왕담물에 빠뜨려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 사내에 자루를 메고 간 팔복이는 자루 안의 것을 팔아 비단옷과 가죽신을 사신고 당당하게 공대감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 모습을 본 공대감 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팔복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그것도 고운 비단옷과 가죽신까지 신고 누가 보아도 양반집 귀한 자제인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네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팔복이는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감마님. 제가 용왕담 속 용궁에 다녀왔습니다. 용궁에 갔더니 말입니다. 용왕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글만 배웠으면 정승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제가 글을 잘 모르니 대신 훈련대장을 시켜주신다면서 저에게 용궁의 관직과 이리도 좋은 옷을 하사하셨지 뭡니까? 그리고 글을 아는 신하가 더 필요하니 대감마님 내 식구를 모셔오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제가 어찌 여기로 다시 살아서 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팔복이의 용왕담에서의 일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참을 듣다 보니 대감 내 식구들도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팔복이의 그럴듯한 말솜씨에 부인과 대감 그리고 석구까지 하나씩 넘어가 버렸지요. 팔복이는 마지막까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이고 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네요. 이래서 용왕님이 저를 대감님께 보내셨나 봅니다.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용궁의 벼슬을 얻으려면 말이다. 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석구는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걱정 마십시오.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용왕담으로 가시죠. 팔복이의 말을 믿은 대감과 부인 그리고 아들 석구는 용왕담 앞에 섰습니다. 이제 뛰어드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용왕님의 신하들이 세 분을 모시러 마중 나올 겁니다. 용왕이 하사한다는 벼슬과 재물에 눈이 먼 대감과 식구들은 의심 없이 용왕담에 뛰어들었습니다. 팔복이는 그런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들은 물속에 빠져 한참을 허우적대고 있자니 더 이상 남은 기운도 없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동안에 저질렀던 나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내 식구들이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겨우겨우 헤엄쳐 나오려고 하자 팔복이는 그들을 한 명씩 붙잡아 끌어주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나오십시오. 그래, 용궁 구경은 잘하셨습니까? 겨우 목숨을 건진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한 탓에 기력이 다해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팔복이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공대감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팔복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난 도저히 너를 상대할 수가 없구나.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주마. 그러니 곱단이를 데리고 멀리 나가 살아라. 제발.
이제 공대감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전과 같은 악행은 벌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팔복이는 공대감의 부탁대로 부모님을 모시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네요. 장꾀 잘 부려 종 노릇도 청산하고 예쁜 각시도 맞아들이고 또 재산까지 많이 얻었으니 팔복이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겠네요. 이제 장꾀는 그만 부리고 성실히 잘 사는 것만 남았나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